(2024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요 바로 앞방송에서 이재명의 윤석열 바보 만들기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지금 정국을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으로서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선거는 졌고 36개에서 밀리는 상태에서 역전을 하기 위한 계략이 있죠. 36개 중에 6개의 계략. 그걸 패전계라 그럽니다. 패전계에는 미인계를 넣기도 하고 고육책 쓰기도 하고 공성계를 쓰기도 하고 연한계를 쓰기도 하고 등등 6개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공성계를 이용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을 소개하면서 수나라와 맞붙었던 100만 대군이 넘는 어마어마한 부대를 동원한 수양제의 침략에 맞섰던 고구려가 을지문덕이라는 대단한 장수가 나타나서 공성계로 살수대첩에서 승리하면서 수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러한 능력을 윤석열 플러스 국민의힘은 보여야 된다. 근데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윤석열 바보 만들기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이제 승전계를 쓰죠.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유리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유리한 국면에서 한 번에 박살내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나 자기네 희생은 줄이면서 하는 그러한 작전을 구사할 텐데 저는 이재명 씨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책략 중에 하나로 이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뭐냐? 안철수라고 하는 약한 카드를, 약한 고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안철수 씨는 매번 뭐 한다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자기는 사퇴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퇴를 했죠. 그래서 자기는 철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철수인데 매번 철수를 해서 우리 기자들은 그를 또 철수, 안철수가 아니라 또 철수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그만큼 자기 줏대가 약하죠.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의 항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철수 씨는 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또 교수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와서 의사니까 의사고 사업가고 이러면은 되게 보수로 오죠. 대체로 보수에 머물렀어요. 한때는 뭐 법륜스님하고 상당히 진보적인 그러한 뭐 토크쇼도 하면서 일종의 뭐 조국처럼 또는 윤석열 대통령 옛날 시절 또는 한동훈 씨처럼 보수긴 보수인데 좀 좌파적인 보수의 모습을 많이 보였죠. 결국 보수의 뜻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수의 무리에 있으면서 마이웨이를 해요. 자기는 조금 다른 뭐 5.18이라든지 북한 문제 나오면은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통 보수에 대해서는 엔티를 걸었죠. 무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마이웨이 하는 안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보수의 큰 고민입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씨가 하는 노선을 보면서 한동훈 씨가 이 정도까지 보수 와준 건 고맙지만 아직은 제대로 보수를 모르고 대한민국 정통을 모르는구나. 근데 시간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 있고 또 주류에 못 들어온 게 안철수인데 또 정치적 영향력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앞으로 이재명 측에서 윤석열 바보 만들기를 할 때 그걸 방지하는 중요한 방어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다가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올렸을 때 국힘당은 전원 본회의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찬성한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은 국힘당 당론에 따라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끈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니까 안철수 의원은 MBC하고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거는 나는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나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엔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국회에서 다시 제의를 하죠. 그때는 자기는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철수라는 사람을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때 국힘당들과 같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러한 안철수를 비난하는 글이 많이 붙었죠. 이 글을 누가 붙였을까? 저는 개딸 내지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좀 보는 거죠. 안철수를 약한 사람, 아주 이 명분에 약하고 하니까 자꾸 긁어대면, 네. 아까 제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해야 되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직 거기 두 군데 수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무슨 특검이야. 순서도 어긋난 거죠. 수사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하는 거고, 박종훈 해병대 군사경찰 단장이 얘기하는 자기 수사한 거는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수사인데 그걸 묵살했는 줄 알고 안철수 씨가 저렇게 떠든다면은 민주당의 장난에 부안해동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특검법부터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러한 안철수를 자꾸 수석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씨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아까 또 안철수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박사까지 했고 또 단국대 의대 교수와 학과장을 했습니다. 의대 의학과 학과장. 그 다음에 안철수 연구소로 해갖고 기업 일어나서 떼돈을 벌었죠.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했어요. 아주 참 가고 싶은 자리에 공부도 잘하고 교수도 하고 사업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신동아에 있었던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신동아에 한동안 글을 썼었죠. 제가 있을 때. 박경철 씨하고 그 다음에 친문의 유명한 개그맨이라나 김재동 씨 등과 더불어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죠. 법륜스님과도 자주 대담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도 개발했다, 의사로 날렸다, 사업가로 성공했다 이런 사람이 방송에서도 인기를 끌고 하니까 2011년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이제 오세훈 씨가 시장하다가 뭐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자기가 다시 그때 이제 보수당이 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데 이때의 안철수 씨는 민주당 계열 좌파 쪽이었어요. 그래서 박원순하고 굉장히 누가 되느냐 그랬는데 싱겁게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가 한 10년 동안 서울시장 할 수 있는 길을 탄탄대로를 열어줘요. 그때 참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부터 안철수는 철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철수한다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안철수 씨가 이렇게 뭐 하다가 쓱 빠져주면은 그때 그와 경쟁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당선되는 징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양반은 계속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계열이었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경쟁을 하는데 단일화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보수에서 당선이 될 때인데 문재인하고 단일화를 막 하다가 안 한다.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더니만 갑자기 선거 직전에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박근혜 후보한테 패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재보궐선거에 서울 노원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창당을 하고 민주당과
통합신당 창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그 다음에 패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문재인하고 갈등을 빚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16년 국민의당을 만듭니다. 그 20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문재인 씨가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는데 그때 보수당 새누리당인가 뭐 하도 이름 바쁘니까 지금의 국힘당 전신에서는 홍준표가 막판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안철수 씨는 보수 쪽으로 와 있었는데 보수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오니까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나눠 가지니까 아주 쉽게 문재인이 당선되죠. 하여간 이때 안철수 씨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도와주면 당선되고 뭐 뛰쳐나오면 하여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독일 갔다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또 단일화 단계에서 패하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붙었던 20대 대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다가 막판에 윤석열과 단일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약판에 도움을 줬죠.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는요, 지금 다 휴지 조각이에요. 그때 안철수 국무총리 되는 줄 알았지만 아무도 안 했죠. 계속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엔 민주당하고 놀다가 이제는 이제 보수당으로 왔는데 항상 주류에 못 들어가고 그랑 뭐 경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되거나 뭐 됩니다. 늘 이렇게 주류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씨는 왜 정치를 해? 하고 궁금해해요. 저는 안철수 씨랑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양반 마라톤 한다는 건 들었는데 저는 마라톤 풀코트를 완수를 못 해봤어요. 하프 코스 21km쯤 되는 거. 그걸 한 2번 뛰어봤습니다. 전 걸음이 늦어갖고 2시간 한 15분에서 20분쯤, 거의 30분쯤 들어오는데, 안철수 씨는 41.395 풀코스를 4시간 정도에 들어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뛸 줄 몰랐습니다. 그 재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상당히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돈을 하트로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딸도 스탠포드에 갔고 부인도 이제 서울대 교수를 했던가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근데 왜 정치를 하지? 일설에 따르면은 본인은 이제 자기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면 성공할 때까지 그 분야에 있고 떠난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교수하고 뭐하고 사업가하고 다 거쳤는데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죠. 정치판에서 계속 지내는데 어떤 분은 저렇게 해야 자기 사업가, 자기 권위를 지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보기에는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우세한 세력에 붙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기득권을 보호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건 민주당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할 때마다 본인이 등장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처럼 해가지고 어디를 지원해주면 그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역할을 했거든요. 본인은 철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디에 있던 약한 고리가 되는 사람이죠. 상대방은 꼬셔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직접 나와서 꼬시나요? 3쿠션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안의원 당신은 양심적이니까 말이야 우리 억울한 죽음 밝히는데 해야지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는 이재명 공작의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예측을 하게 되면 국힘당에서도 뭔가 알면은 정보가 있고 판단이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죠.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화영 씨예요. 이화영 씨는 현재 결심 공판은 있었죠. 지난 3월 8일 날 4월 8일 날 있었나? 하여간 있었습니다. 4월 8일 날 있었네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징역 15년. 벌써 이제 1년 7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1년 7개월 빼도 13년
몇 개월을 구형대로 형량이 떨어지면. 근데 15년 구형을 때리면은 보통 아무리 선고가 돼도 반 이상은 나오니까 7, 8년 이상 형이 나옵니다. 그럼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나 이거 이재명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재명 씨가 북한 가는 것 때문에 쌍방을 하고 뛰어다녔던 거니까.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화영 씨가 뭐 검찰이 자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가졌다 안 했다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온갖 이게 뭔가 하면 다 시간 끌기입니다. 이미 이화영부터 형이 확정되면서 이재명도 달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리고 어떻게든 이화영을 구해내야만 이재명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약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화영 씨가 많은 형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은 점점 코너에 몰리는 거죠. 이재명도 지금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새롭게 이제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급하니까 조만간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보석을 신청했어요. 보석을 여러 차례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안 받아줬어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그래갖고 하는데 지금 하도 지금 이 장반이 뭐 진술을 바꾸고 하고니까 글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윤석열과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 안철수라면 이재명의 약점은 이화영이라고 봅니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재판 중에 다 자백을 했다가 부인이 재판장에 와서 막 화를 내니까 또 말을 바꿨죠. 까딱 잘못하면 이화영 혼자 독박 다 씁니다. 이재명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유동규 씨는 턴을 하면서 이재명하고 불편한 관계는 같지만 턴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게 많았죠. 이화영 씨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저라면은 이화영에 대해서 이화영을 다루겠어요. 이화영하고 무슨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법대로 들어가면은 뭔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뭔가 공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쭉 아주 냉정한 수사를 들어가면 저희 기자식으로 말하면 팩트만 계속 찾아내갖고 빼박도 못하게 탁탁 질러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늦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왔을 때 플리바긴을 해서 자, 너 이거 인정 안 하면은 15년 이상 형을 때릴 거야. 근데 인정을 하게 되면 몇 가지 기소를 안 할게 하면서 탁 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이화영 씨가 왔다 갔다 하면 끝나버렸는데 이화영 씨가 약점입니다. 그리고 김혜경도 약점이고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바보 만들기를 순식간에 이재명 쪼다 만들기, 잡범 만들기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코 불리한 구도는 아닙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근데 그러한 능력과 의지와 배심과 배짱이 있느냐. 이거 하다 보게 되면은 몇 차례 문제가 일어나고 엄청난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어야죠. 그걸 해냈던 사람이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막아냈던 을지문덕입니다. 윤석열 바보 만들기를 허용할 것이냐, 이재명 잡놈 만들기를 해낼 것이냐, 건건일척의 싸움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수가 밀린다면 그런 보수가 정권을 이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